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실험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존 자웨트라는 박사가 식사 때마다 꼭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그분들에게 3가지 물질이 나왔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 그리고 또 병의 진행을 막는 살균 물질, 소화 흡수를 돕는 물질. 그래서 이 물질들을 기도 백신이라고 부른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물론 이제 하도 길어져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무감각해진 것도 있고 약간 포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조금은 예전보단 긴장감이 덜하지만 그래도 역시 일상으로 완벽히 복귀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게 정신적인 것 이외에 이런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뭔가 사람이 간사하게도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이런 생각이 솟구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오늘 모신 이분과 함께라면 1시간 동안 기도 백신 이상 가는 즐거운 백신, 해피 백신을 좀 뿜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그우먼 김효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쪼매난 예쁜이 개그우먼 김효진.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던 그녀. 이제는 2딸의 엄마가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누뚱이를 출산한 김효진은 출산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받은 축복을 세어보며 일상에서 누리는 감사를 전하는 김효진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여자들이 만나면은 네, 맞아요. 정말 쓸데없이 흘리는 말 중에 어쩜 이렇게 그대로냐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월에는 참 장사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 조금씩 서서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늙어갈게요. 우리 김효진 씨는 얼마 전에 네. 그것도 얼마 전도 아니죠. 17개월 됐죠, 벌써. 둘째가. 네. 지금 그 아이가 17개월이 됐어요. 네. 진짜. 아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또 네. 이제 누뚱이가 진짜 선물처럼 생각지도 못하게요. 찾아왔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첫째를 낳고 오랫동안 이제 둘째가 이제 생기지 않다가 늦게 네. 그 임신 출산 이제 기사가 나가니까 네네. 정말 힘들게 둘째를 가졌나 보다라고 이제 여겨주시는 분들이 첫째가 몇 많은데 살 때 터울이 없는지. 8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낳고 그냥 안 낳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럼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첫째를 낳고서 첫째가 한 5살 정도 될 때 해까지는 그래도 이제 둘째 계획을 서로 남편하고 했어요. 근데 계획을 할 때는 쉽사리 이렇게 찾아와 주지 않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덜컹. 덜컹. 그냥 이렇게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덜컥이죠. 사랑은 덜컹이고 네, 또 하나님의 덜컥이죠. 뜻도 정말 왜 그 말씀 중에 내가 계획하지만 그걸 인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딱 맞는 게 제가 계획할 때는 그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다가 네네. 정말 이제는 첫째로 내가 그냥 감사히 자족하면서 이 첫째한테 잘 에너지를 주면서 잘 키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냥 이제 정말 그야말로 그냥 이제 8살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엄마 손이 이제 많이 가는 그 시기도 이제 지나고 그렇죠. 이제 엄마 친구로 가는 거죠. 예. 그해 이제 그 회사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또 가사일과 또 일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또 일에 많이 매진을 못 해가지고 새롭게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일을 좀 해보자. 제가 마음 먹고 열심히 좀 진취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재계약을 딱 끝내고 몇 주가 안 됐는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스도 자꾸 차는 것 같고 입맛도 안 돌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다달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지 몰랐어요. 예. 근데 둘째가 생긴 거예요. 가스와 함께. 네, 가스와 함께. 그 가스가 아니고 아이였던 거죠. 세상에. 아니 이런 재계약을 한 회사 사장님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당황하셨겠네요. 네. 그래도 뭐 이제 마지못해 축복해 주셨는데. 착한 분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그쵸, 네. 잘 아시는 착한 분이죠. 분이에요. 업계에서도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저도 적잖게 이렇게 당황했었어요. 첫째는 그냥 마냥 첫째가 생겼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 그냥 감사와 축복이 이제 넘쳤는데 둘째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둘째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몇 살 때까지 얘를 키워야 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내가 몇 살이고 뭐 대학교 들어갈 때는 내가 몇 맞아, 살이고 맞아. 이런 게 막 이게 계산이 그럴 되니까 수 있겠다. 겁이 덜컥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남편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되게 며칠을 지내다가 감사함으로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마음 먹고 저는 출산을 했죠. 이혜리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네. 아가가 태어나고 아니 동생을 지금은 정말 막 더없이 너무 동생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너무 좋은 언니인데 네. 사실 저희 이혜리 이제 첫째 딸이 지내오는 내내 보통 이제 혼자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동생 낳아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딸은 그냥 일관적이게 난 동생 싫어.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 좋고 자기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동생 생기면 막 장난감 막 망가뜨리고 나 소중하게 열심히 그린 그림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거 난 그런 거 정말 질색이야. 엄마 나는 동생은 정말 싫으니까 동생 낳아줄 생각하지 말고 뭐 강아지나 그렇게 키우고 강아지나 좀 구해줘.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그래서 일관되게 동생은 싫다고 얘기를 해서 첫째한테 이제 너 이제 곧 동생이 태어날 거야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줄 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돼서 이해라 엄마 뱃속에 이혜리 동생이 생겼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울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막 짐승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는데 어떡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막 울부짖으면서 나 동생 싫어, 나 동생 싫어. 내가 강아지 기르자 그랬지. 내가 사람 낳아달라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꺼이꺼이 우는지. 어떡해. 제 남편하고 저하고도 진짜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황했겠다. 아이 이제 달래고 설득하는 그 시간도 참 많이 힘들었었고 그랬구나. 이제 임신해서 있는 동안도 아이가 그거를 이제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맨날 뱃속에 있는지 동생한테 난 네가 싫어. 계속 뱃속에 있어. 어머 어떡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딱 태어나고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조심스럽게 이제 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저희 네, 첫째 네, 딸한테. 네. 이제 그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지가 고백을 하는데 엄마 내가 나엘이 사진을 보는데 정말 딱 사진을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내가 얘를 막 미워하고 싫었던 그 마음이 너무 막 미안하고 그래서 그 미안함과 막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 내가 진짜 너무 미안했어 라면서 어머, 그게 어떡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뻐.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한테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나엘이의 존재가 우리 효진 씨하고 우리 재만 씨, 조재만 저희 씨, 남편. 제가 네. 애칭으로 만재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재만 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혜리를 위한 축복이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혜리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죠. 세상에. 지금은 그래서 뭐 오히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 이제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냥 대충 우리 이제 그 늦둥이가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좀 넘어지고 찢고 이러면 그냥 멀리서 떨어져 힘드니까 제가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혜리가 그걸 못 보고 엄마 진짜 엄마 개모야?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하고 나이라 괜찮아 엄마 진짜 너무하잖아 이럴 정도로 너무 지극히 예뻐하고 사랑해줘요. 정말 딱 좋은 에너지 분배가 됐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데 동성이고 자매다 보니까 확실히 딸들은 또 이제 이 본능적인 모성애가 있나 봐요. 있죠, 그러니까 있죠. 참 잘 돌보고 지금은 세상에. 그래 낳기를 잘했다. 그래, 그리고 또 맞아. 첫째 딸이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니 웃지 못할 일도 있었더만요. 출산 때 위험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뭐, 또 왜 이제 그런 또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출산을 준비를 하게 돼서 그런지 몇이었죠 몰라도 그때 나이가? 45이요. 네. 그랬구나. 첫째 때가 이제 제가 이제 37에 첫째를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거야 그 정도야 뭐 네. 요즘.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의학적인 산모의 나이로는
나이가 이제 노산에 속해가지고 그래요? 다른 모든 검사는 다 정상 수치인데 나이 때문에 고위험 산모로 분류가 됐었어요. 진짜? 첫째 때도. 네. 근데 그러고 이제 8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제 많은 그랬네. 것들이 그 위험에 이제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코로나였구나,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첫째 때 제가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방법으로 네, 출산을 했어요. 맞아요. 이 자연주의 출산이 의료 개입이 최소화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뜨거운 진통이 물 오면 받아다가 진통이 오면 고스란히 그 진통을 겪고 근데 애가 스스로 이제 나올 수 있게 기다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특별히 힘든데. 산모나 아이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의료 개입이 할 일이 사실 없고 이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건 거잖아요. 예전엔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조산사가 이제 아이를 받고 그랬잖아요. 와. 그래서 첫째 때는 정말 그 방법으로 진짜? 예, 제가 출산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첫째 출산할 때의 그 기억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하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남거든요. 너무 정말 모진 그 고통을 감내한 후에 생명이 딱 탄생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경이롭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는 행복했던 경험이어서 둘째도 당연히 자연주의 출산을 이제 계획을 했고 그렇게 또 준비를 했고 진짜? 이제는 또 이제 첫째까지 생겼으니까 자연주의 출산을 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출산을 지켜보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세상에. 또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함께 이제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한 일주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진통이 이제 찾아오지를 않고 양수가 이제 파수가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양수가 파수가 되고 한 3일이 지나면 조금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애가 이제 거기에서 태변을 봐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병균에 또 노출이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너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선생님께 주치의 선생님께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볼게요. 곧 진통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그러면 한번 지켜볼까요?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진통이 걸릴 듯 말 듯 걸릴 듯 말 듯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결혼하기 전부터 자궁근종이 있었어요. 네. 자궁근종이 이제 크기가 좀 꽤 컸어요. 자궁만 한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결혼 전부터 늘 이제 임신을 계획할 때 또 첫째 임신하고 출산할 때도 늘 뭔가 이렇게 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속에 이제 그러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늘 추적 관찰하면서 그랬는데 첫째를 너무 수월하게 큰 어려움 없이 낳았기 때문에 저는 둘째도 당연히 그렇게 낳을 수 있겠다. 자궁근종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8년이란 시간 동안 근종이 사이즈가 더 크게 자리를 한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그 출산 통로 산도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나오려고 애쓰는데 이게 막혀 있고 돌덩이처럼 뭐가 막혀 있으니까 못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초음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탯줄을 감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하게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해야죠. 예, 그 결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수술을 하던 자연주의 출산을 하던 무슨 방법을 하던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게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가 탄생을 하면 다 축복이고 감사한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제가 너무 이 자연주의 출산을 고집하고 이렇게 그걸 기대를 했던지라 그 기대감이 좀 무너지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를 오랫동안 봐주셨던 주치 선생님 이제 수술을 집도하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다가 자궁근종을 잘못 건드리면 이게 과다출혈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세상에. 거예요. 이게 위치가 조금 이제 위험한 곳에 아이고. 있어서 네. 그래서 갑자기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을 하거나 아이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의사로선 고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경황도 없고 막 그동안에 그래도 임신 출산 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구나. 코로나 시국이어도 맞아. 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막 너무 하나님 갑자기 왜 저한테 또 이런 일이 닥치나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랬구나. 이제 결정을 하기 그 직전까지 막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이 순간에 너무 많이 이제 울고 생각지 못하게 제 인생 처음으로 앰뷸런스 응급차를 타고 삐요 그러면서 이제 상급지 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서 위험했네. 진짜 급하게 그냥 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응급수술 위급 환자예요. 네, 위급하게 수술을 결정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진짜 그 네. 수술을 빨리 결정해서 네, 가야지.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큰 출혈 없이. 근데 큰 출혈 없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기 이제 척추 마취를 해서 네네네. 아이가 탄생하는 거를 딱 보자마자 바로 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푹 주무시라고 또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수술 시간이 거의 보통 이제 제왕절개 수술은 한 1시간 안에 끝나는데 네. 3시간이 훌쩍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네. 자궁절개 아이고. 수술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혹이 너무 근데 커서. 사실 자궁근종이 그 정도 사이즈면 어느 병원에 가든 선생님이 이거 떼어내야 됩니다. 늘 언제 이게 출혈을 할지도 모르고 자궁근종이 있으면 되게 피로감과 피로감과 뭐 이런 이 실생활에 있어서 금방금방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것들 일상생활에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일상에서 이렇게 네. 찾아오거든요. 네. 그런데 위치가 늘 이렇게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위치가 늘 나팔관에 붙어 있어서 수술이 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늘 추적 관찰하면서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떼내지도 못하고 늘 이제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개복을 해보니까 딱 수술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복하지 않으면은 모를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딸이 이제 효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이유가 자연분만 안 네. 되게끔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애물단지처럼 큰 정말 혹을 이렇게 달고 살았는데 네. 우리 딸이 엄마의 그 큰 혹을 떼주려고 와. 그렇게 힘들게 우리 딸도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나혜리를 전사로 파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진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저한테 왜 이래요? 맞아요. 원망하죠. 원망하고 막 서럽다고 울부짖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신묘마측한 그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네, 이렇게 알게 진짜. 되면서 고백하고 그래서 웬일이야. 이번엔 정말 임신 출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또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 수술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개복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다시 너무 한번 다행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의 맞아. 그 큰 뜻에 진짜 그냥 납작 엎드려져야 좀 되겠구나. 민망했겠다. 알고 나서 하나님 아, 죄송해요. 그렇죠. 진짜 진짜 저희 남편하고 그렇게 약간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그죠. 제가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늘 그렇죠. 예. 아우 세상에 기특해라. 우리 나엘이 큰일 했네 진짜. 나올 오. 때부터 효녀예요. 예. 야 그렇게 또 우여곡절을 겪고 또 예. 이렇게 세상에 나온 아이니까 얼마나 더 각별해요. 더 소중하고 또 귀하고 맞아요. 이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 때보다는 조금 더 제가 또 둘째를 볼 때 정신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죠. 첫째 때는 엄마가 처음 되어 보니까 모든 게 처음이니까 서툴고 울기도 많이 경험도 울었죠. 없고 막 모든 게 뭐 아기 용품을 살 때도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막 이것저것 비교 분석하고 그러다가 또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게 늘 연속이었는데 둘째는 그래도 이제 첫째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문제는 체력이 너무 힘들어. 너무 이쁜데 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보조 엄마 네. 있잖아요. 보조 엄마. 8살짜리 보조 엄마. 그렇죠. 예. 아니 건강은 그래도 체력은 딸려도 건강은 좋아지셨겠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고단한 피로함도 조금 없어진 것 같기도 세상에. 하고 또 아무래도 이 누뚱이를 키우게 되니까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게 그것 또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일로 깨닫게 된 은혜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신앙적으로 회복을 많이 하게 된 이유 계기가 됐다라고 예,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난 후를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네. 어떻게 좀 신앙이 회복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일련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게 아주 결정적이게 네, 됐죠. 그게 네.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청사진을 그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이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누뚱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이나 염려가 나이 생겨요. 때문에 더. 네, 맞아요. 건강도 내가 지켜줘야 될 것이고 또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또 이제 먹고 사는데 또 정말 이 일을 또 열심히 또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이라는 게 사실은 기복이 있죠.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또 내 자리도 또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일적으로도 근심과 걱정이나 염려가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죠. 뭐 공중에 나는 새들인지 들풀도 지들이 길쌈을 하고 뭐 열심히 애쓰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고 또 키워 주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는 더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라고 그냥 다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겠지. 그럼요. 예, 네. 그러면서 늘 믿음 고백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진 씨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느꼈지만 그 신앙적인 환경으로 치면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재벌집 딸 같은 느낌? 신앙적 환경이 굉장히 예. 건강합니다. 단단해요. 참 이게 몇 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찬 가정이잖아요. 그 기독교 집안으로 따지면 또 로얄 패밀리. 로얄 예, 패밀리. 로얄 패밀리. 금수저 집안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이제 그쵸 제 복이죠 또.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그건 당당히 인정하세요. 네. 든든한 그 믿음의 중보자와 또 선조들이 계시니까 이게 믿음으로 이제 외가 쪽은 5대째 크리스찬이고 맞아요. 또 저희 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또 온 가족을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진짜 뭐 온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MBC에서 김효진 씨 그 신앙적 배경 듣고 와, 너무 놀랐잖아요. 그러기엔 김효진 씨가 너무 술 잘 마셔요. 원래 그런 집안에서 늘 그렇게 건강한 간을 갖고 있나 생각했는데 삐뚤어지는 근데 아이들이 그 나오죠. 시기가 우리에게 다 그랬죠. 저도 엄청 달렸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앞이 불안하고 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때라. 그러니까 너무 예.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여서 그랬던 감사하지를 것 같아요. 못했어요. 예. 저도 그나마 그 척박한 신앙적인 그 영적 전쟁을 치룬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는 엄마와 달리 엄마 기도에 엄마 치마폭에 좀 휩싸여서 맞아요. 기도를 많이 위탁하던 그 사춘기에 만난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불안해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늘 또 그 또 경계에서 확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벌 받을 것 같아 맞아요. 막 이러면서. 담을 걸치고 있죠. 네. 넘지 못하고 효진아, 나 내일 회개하려고. 언니, 나는 이미 지금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의 고백들이 있었던 불안정한 시기에도 제가 효진 씨를 보면서 굉장히 남다르다고 느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에 결단을 내리니까 딱 가더라고요. 그 결혼과 동시에. 그랬나요? 네. 정말 부러웠어요. 아, 저 결단이 어찌 보면 정말 그 환경적인 그 에너지가 주는 힘은 못 이기겠구나.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제 핑계였고 그냥 그런 길에서 결단을 내린 효진 씨의 삶이
너무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예쁠까? 라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전영미 씨랑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또 봐주셨다면 또 너무 감사한데, 저는 또 그 속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감사하고 든든한지 또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지나고 오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또 이제 시가 쪽도 다 이제 크리스찬 그러니까. 집안이어서 네. 한 번씩 또 명절 때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껴요.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 집이니까 제사가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예. 주변에 제사한다고 많이 툴툴거리는 그 이제 며느리들 그렇죠. 며느리들 보면서 많죠. 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다. 전을 안 붙여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기 닦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우리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그건 참 감사하구나. 그 남편하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살다 보면은 다툴 때도 있고 몇 뭐 년 여러 차죠? 가지 12년 차가 됐거든요. 아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은 그냥 에휴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짝인데 그냥 살아야지. 서로. 그때 그러면서 왜 김효진 씨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써먹었는데 간간히 써먹어요. 결혼 7년 차에 출연하셔서 네. 예, 결혼 7년 차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됐다. 아유 그럼요. 고백을 해주셨는데 12년 차에 고백 업데이트 됐습니까?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죠. 네, 내가 있을 곳은 영원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늘나라다. 그 행복한 정말 다툼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난 여기 그 잠깐 하늘나라를 있는 거다. 나는 여기에서는 하숙생처럼 잠깐 왔다 여행객이야.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뭐 갈등들. 갈등이나 이런 네. 것들은 내가 또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야. 나는 영원한 가야 될 곳이 있으니 본향이 있으니까. 집이 따로 있으면 예, 집이 따로 있으니까 여행지에서 뭐 다툴 수도 있고. 그렇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있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본향만 잘 가면 돼. 자, 10여 년 차에 이르는 많은 예. 부부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향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여기는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그 소품. 결혼이 마냥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멋진 내 이 밑바닥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스파링 파트너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결혼을 기쁨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이 기쁜 건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을 어둡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니 좋죠.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됐다는 12년 차 주부의 예. 고백을 여러분 오늘 마음껏 누리시길 예. 바랍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 기도가 더 길어지더라고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골방에서 나오지를 않아. 성령 세례를 매일매일 뜨겁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죠. 서로가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 아, 그럼요. 아까 우울했던 시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나이 때문에도 그랬나 봐요. 마흔아리를 했었다라는 거는 무슨 아마 그때가 그 정선희 씨 그 이제 6년 전에 제가 이제 또 힐링 그쵸. 토크 회복에 나왔을 때 그때쯤이었던 서른아홉, 것 마흔 같은데, 즈음이었네요. 네, 마흔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앞에 3자에서 4자로 넘어갈 때 그때 있죠. 이게 뭔가 저한테 있죠. 굉장히 큰 타격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느낌으로의 그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때 이상하게 좀 몸이 또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또 그 자궁근종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이제 저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소모도 있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그런 그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적으로 내가 좀 더 좀 막 매진하고 싶고 안달이 나 있는데 아이 또 키워야 되는 또 이런 또 숙제가 늘 이제 내가 이게 현실적인 또 이 갈등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그리고 또 우리 개그우먼들이 요즘 참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 개그우먼들 활약이 컸죠. 예, 그죠. 제가 한참 활약 많이 할 때 또 같이 이제 일하던 그 동료들이 여전히 지금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응원할 일이고 너무 잘 됐다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다.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내가 만약 결혼하지 않고 또 일적으로 저렇게 매진을 했더라면 나도 저 언저리쯤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비애감에 조금 젖어 있었을 그럴 수 때였던 것 있어요. 같아요. 일하는 직장 여성들 다 그럴 거예요. 네. 약간 이게 단절녀가 느끼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 그 즈음에 느끼면서 나이도 이제 40대에 이제 접어들고 하면서 몸도 아프고 이러면서 조금 우울감을 조금 가졌던 맞아. 시기였어요. 한참 일할 때니까 또 일 욕심이 있을 때요. 네. 30대에서 그 40대 초반까지 얼마나 네. 파이팅 넘치게 달릴 때요. 그때 아이 낳고 이제 출산 육아 이렇게 있으니 네. 수많은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그 시기에 딱 그런 마음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는 걔가 그렇게 승진했대 이렇게 전화 통화로 듣는 게 아니라 늘 눈으로 확인하는 직업이잖아요. 틀면은 나와. 틀면은 나오니까 늘 말로는 축복하고 너무 응원하는데 속은 나도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치.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어요. 나처럼 내셔널 지오그라피 봐. 눈에 안 들어와. 임팔라 뛰어다니는 거 봐. 그래가지고 효진 씨가 네.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우울감이나 그 날카로움과 짜증이 남편한테 가기도 하고 괜히 죄 없는 또 아이한테도 짜증을 내고 그럴 수 이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나 하나 이런 조절을 못해서 내가 가정에서 자꾸 이렇게 불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 스트레스나 나의 이런 힘든 것들을 나 스스로 잘 이제 조절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맞아요. 된다는 생각이 들고 풀어야지. 별의별 것들을 그때는 다 해봤어요. 뭐 운동도 좀 해보고 그리고 랩도 배웠어요. 랩. 예. 학원에 가서? 랩 학원에 가서 진짜? 그 래퍼로 활동하는 친구한테 진짜? 얘 개인 수강료 줘가면서 그렇게 랩도 배웠어요. 뭔가 이렇게 랩이 뭔가 막 이 속에 있는 발산하는 분노나 이런 걸 막 거잖아요. 발산하고 막 오, 해소하고 잘할 하잖아요. 것 같은데? 근데 은근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사 쓰는 그런 내용이 남편 얘기를 쓰게 되면 그렇게 글이 잘 쓰죠. 랩이 막 이렇게 라임도 딱딱 맞고. 막. 그래서 막 이제 막 가사 쓰고 거기에서 또 이제 비트에 맞춰서 녹음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재밌겠다. 괜히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잘해주게 되고. 괜히 남편 좋아하는 거 장봐가지고 집에 가서 또 따끈따끈하게 또 요리해가지고 주면은 남편은 내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그걸 또 너무 맛있게 먹어주면서 자기야 물자기 진짜 최고야 너무 고마워 이러면은 그래 이걸로 퉁치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막 애쓰고 막 그랬었어요. 뭐지? 박자 감각이 굉장히 좋은 친구잖아요. 우리 김효진 씨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하겠네. 뭐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아니 그때 썼던 가사 중에 뭐 이런 거예요. 쉐이키 다시 쉐이키 네, 쉐이키, 흔들다. 흔들잖아요. 네. 그거를 후렴구를 썼어요. 쉐이키 쉐이키 여너무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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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의 쉐이키 이런 느낌을 계속 되돌려가면서 계속 이제 했었죠. 쉐이키 그걸 흔들다라는 속 터져 빡 터져 빡 터져 속 터져 막 이러면서 그런 가사를 쓸 때마다 자꾸 남편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이거 주부들한테 조금 강추인데요. 예. 육아 후 은근히 이거 하고 나면 좀 후련해져요.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발산을 한다는 게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쉐이키 쉐이키. 내가 예전에 제가 그 뭐 이렇게 심리 치료 상담 받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예.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네네. 그때 그 이제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 선생님이 욕 테라피라는 게 있대요. 실제로 그 심리 제가 치료 그거 과정 중에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 욕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은근히 그 욕 테라피 하는 그 과정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은근히 많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화들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쉐이키 여놈 쉐이키 요거를 이제 랩을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시지 있죠, 않으셨을까. 있죠. 우리 산모님들도 네. 여러 가지 그런 있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또 다시 그게 이제 왜 마음을 다잡지 가능하냐면 않으셨을까. 제가 욕 일기를 써봤거든요. 욕일기. 그러니까 이제 욕으로 뭐 발산을 하든 일기를 쓰든 아니면 이렇게 랩을 하든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자정작용이에요. 스스로 정화를 시키고자 하는 맞아요. 본능. 예. 그러니까 더 못 가요. 욕을 쓰다 보면은
여기까지 하자. 진짜 더 하지 말자. 나 스스로가 하나님 너무 나갔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내가 각성하고 후회하고 자정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정작용을 일으킬 건더기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의 본능적인 자정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만 한 게 없구나. 물론 그렇다고 담장 밖으로 나가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 정도. 예, 요놈의 쉐이킷 요 정도까지. 그렇게 아니, 여러분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네, 잘 견디셨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결국엔 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네. 또 이것저것 해보면서 또 결국에는 말씀 붙잡고 그럼요. 아 하나님께서 또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고 결국에는 제가 거기에서 좀 우울감을 느끼고 속상했던 거는 결국은 비교였거든요. 맞아. 우린 늘 비교당하는 비교였거든. 직업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달이 나서 내가 이것만 결혼 안 했으면 나도 저렇게 활발하게 하고 나도 TV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속상해했고 괴로워했던 거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시선을 또 돌려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봐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준 이 축복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또 깨달음과 말씀을 그쵸, 주시면서 그쵸. 다시 또 이제 제가 또 자리를 이제 또 찾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런 자리를 찾아가면서 또 평화가 오면 일적으로도 콜이 들어오는 되게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애달게 원할 네. 때는 나엘이도 와주지 않다가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놓는 순간 맞아요. 나엘이가 와준 네. 것처럼 일도 돈도 명예도 거의 같은 공식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늘 네. 힘을 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연기에서도.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효진 씨 개인적으로 드라마 연기를 아주 왕성하게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드라마 연기로도 복귀해서 저는 새 작품에서 효진 씨 맛있는 연기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뭐 이제 네. 아이 때문에 조금 해도 그래도 이렇게 아, 또 할 일이 수는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네. 보고 계시면 지금 아이 그쵸? 키우는 거에만 열중하지 않고 그쵸? 네, 일도 함께 다 병행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아니 이혜리 교육에도 엄마가 일하는 게 이 타이밍에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딸이 이제 엄마가 이제 TV에 나온 사람이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거든요. 아유, 관심 있죠. 연예계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데 늘 우리 엄마 개그우먼이야 그러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다 아는데 친구들은 누구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엄마 좀 더 일 좀 해봐. 그러니까. 홈쇼핑만 하지 말고 TV에 좀 많이 나와서 해. 그러니까 직업란에 방송인으로 바꿔.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서 개그우먼 개그 프로는 예. 우리가 너무 독해져서 못 나가 이제. 거기 머리에 최소 뭘 써야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활발하게 또 이제 일적으로도 또 열심히 좀 해야 되겠구나. 맞아, 기대돼요. 이제 동기가 되더라고요. 네, 또. 예.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이제 생활에 안정도 찾으시고 모든 게 회복됐으니까 일로도 조금씩 조금 우리 효진 씨의 재능을 또 아깝잖아요. 더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인데 많은 분들께 알려야죠. 그럼. 너무 좋다. 진짜 효진 씨가 저희가 바라는 삶 중에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쁘고 평화로운 삶.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참 그림 같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또 누군가에게 효진 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참 부러워하는 예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자신감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야죠. 그럼요. 그래야죠. 네. 늘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라는 게 늘 자족하지 못하는 데서 늘 이제 네네. 불행을 느끼는 거니까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늘 세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충분히 저는 진짜 많이 그치, 가졌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이제 요즘은 정말 주어진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선물처럼 주신 이 딸들을 또 잘 기르고 이 딸들한테도 제가 좋은 롤모델이 또 맞아요. 돼줘야 되는 게 또 맞아요. 다른 저의 이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도 더
제 관리를 잘하고 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네,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예, 더 아름답습니다, 아유, 아유. 집사님. 네. 조재만 씨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날리죠. 갑자기요? 요거 증거 자료로 좀 남겨놓읍시다. 12년 네. 차. 예. 지금 저희 이제 둘째를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거든요. 아하, 네. 네. 우리 남편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본인의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둘째가 생각지 못하게 찾아와서 서로 적잖이 서로 당황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또 늦둥이를 또 허락해 주셔서 지금 기르고 있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거야. 아마 자기는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요 시간은 또 제한적인 시간이고 이게 지나면 또 더 많은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잘 우리가 견디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들 이런 것들을 또 잘 또 책임지우면서 또 잘 살아나가자. 여보 늘 고마워. 그리고 내 신앙을 잘할 수 있게 또 스파링 파트너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늘 고맙고 자기에게 있어서도 나도 또 그런 존재일 것 같아. 근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쁜 가정 잘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조재만 씨. 네. 요거 이제 그대로 너튜브에 저장이 되면은 그 자주 찾아보시면서 그때 조금 새록새록 달고 마음이- 닳도록 볼 예. 거예요. 오늘 정소연 씨 만나러 제가 이제 힐링 네. 토크 해보게 나간다고 하니까 네. 저희 남편이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꽤 많은 분량을 했으니까 네, 그럼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연예인이 아닌데 성함 거론 못하게 됐는데 조재만 씨는 되게 좋아해요. 자기 이름 거론돼. 그럼요. 찍어주세요 밑에 조재만. 검색어에 배우자 이름 지우려고 그랬는데 절대 못 지우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방송하는 효진 씨에겐 스트레스가 없죠. 오히려 더 이렇게 막 폐쇄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할 테니까. 네. 예. 오늘 저는 간만에 오래된 그 사랑스러운 지기를 봐서 좋았고. 저 또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신앙 이야기가 들려와서 더 기뻤고. 저도 사실 그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 효진 씨의 회복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또 잡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네. 건 아닌지 주변에 있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다시 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이제 5년 후에 한 번 더. 그럴까요? 네. 정소연 씨가 이 자리를 오래 지키는 게 이게 좋네요. 네. 한 번씩 제 신앙 점검을 그렇죠. 하면서 네. 잘 살고 있나, 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어 좋네요. 5년 뒤에 어. 쉰둥이 갑시다. 쉰둥이. 셋째. 5년 뒤에.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얘기하네. 언니가 못하는 예. 과업 한 번만 더 해주라. 여기까지. 쉰둥이. 여기까지. 안타깝다. 여기까지 감사하게 요 둘 잘 키울게요. 알았어요. 예. 5년 뒤에 중간 점검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